근데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교무님께서, 남자 교무님께서 그러셨대요. 그때 한창 어려울 때, 우리나라 뭐 IMF도 합치고 막 그럴 때 부인이 교사였어요. 학교 교사. 그래가지고 손을 꼭 잡고 그랬대요. 고맙네. 자네 손에 우리 목숨 셋이 달렸네. 그랬더니 부인이 어떻게 했어? 표현 안 하는 것보다, 그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 당신을 위해서라면 괜찮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하라. 그래서 있는 행복은 만족하고 안분해서 발견될 수 있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깨어있으면 보인다는 거. 네, 우리의 깨어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현재에 머물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마음을 어떻게 데리고 다녀야 할까? 마음이 자꾸만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막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크레이지 몽키 마인드라고 표현을 해요. 미친 원숭이 마음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나무에 원숭이들 보면 이리 올라갔다 저리 올라갔다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것과 같이 마음이 늘 움직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을 데리고 다녀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을.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막 돌아다닐 수 있지만 몸은 현재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을 데리고 오는 거야. 무엇을 먹을 때는 먹는데 일심.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람을 만나는데 일심. 길을 걸을 때는 길을 걷는데 일심. 청소를 할 때는 청소를 하는데 일심. 요리를 할 때는 요리를 하는데 일심.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는데 일심.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데 일심. 몸이 가는데 마음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몸은 학교를 갔는데 마음이 집에서 자고 있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을 데리고 가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우리의 깨어있는 것을 또 방해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타성에 젖어서. 기계적인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밥을 먹어도 음식 맛을 알아요. 또 심한 경우는 음식을 만든 분의 고마움도 알아요. 음미하면서 음식에 온통 집중해서 먹다 보면 그렇게 음식을 중심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습관에 젖고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냥 뭔가 어떤 물질이, 먹을 수 있는 물질이 배에 쌓이는 거예요. 그냥 입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누군가를 만나서도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만나서 막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이 사람은 나에게 집중력이 떨어지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 사람 뭐 일을 하면은 나를 배려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성에 젖거나 일상성에 젖거나 습관적인, 기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깨어있으면서 온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풀니스 이 말 많이 쓰는데 이 서양 쪽에 명상이나 선 이런 수행할 때 마인드풀니스가 뭘까 제가 생각 많이 해봤어요. 이것을 이제 깨어있음으로도 번역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마인드풀니스인 거예요. 정말 단어 그대로 마인드가 풀한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한 상태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고 할 때 그 온전한 마음이 마인드풀니스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를 할 때 생생하게 깨어서 온 마음을 다하면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하단 말이죠.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차를 한 잔 마셔도 그 차를 음미할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함으로써 깨어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지나쳤던 그런 일들에게도 온 마음을 다해주면은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고요히 하면 보여요. 혼자서 밤에 하늘을 탁 떠올려 볼 때 별이 반짝하고 빛날 때 있잖아요. 그게 꼭 나만을 위해서 빛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 마음이 여유롭고 평화로우면은 그렇게 별이 내 가슴에서 반짝 빛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고요하면 그래요. 내가 일이 없으면 행복하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할 때 그 사이에도 우리들은 엄청난 평화와 고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쉬어도 되는 시간에 크레이지 몽키 마인드가 돌아다니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요하게 하면 행복이 들어온다. 어떤 식으로 들으냐? 고요하면은 행복이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면 정말 이 분주한 가운데 행복이 어느 곳으로 들어야 할지를 몰라요. 하지만 마음을 문득 1분이라도 2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고요하게 내 마음을 해주면 그때 어느새 행복이 탁 들어서 앉는 걸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요는 영혼에 평온과 안식을 주는 시간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밤이 있어서 낮이 빛나듯이 우리가 낮과 같이 늘 활동만 하면 안 돼요. 항상 여백을 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뛰어난 창작물, 창조는 새벽과 밤에 이루어졌죠. 왜겠어요? 그 고요와 그런 평화가 주는 그것이 어떤 창조의 자양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을 고요히 하자. 그럼 내 마음을 고요히 하지 않게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에고 때문에 에고. 항상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 나 외로우면 어떡하지? 나 힘들면 어떡하지? 나 이 일해야 되는데 나 이러니까는 절대 그 고요함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데 그래서 명상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는 쉬라는 거. 이 번거로움, 이 돌아다니는 거, 이 떠있는 마음을 무조건 쉬기만 하면은 명상이 돼요. 왜? 에고가 내려감으로써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본성이라고 해서 누군가는 좋은 본성을 갖고 있고 누군가는 나쁜 본성을 갖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 속성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지혜가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에고를 잠시 쉬면 고요하게 해서 우리의 에고를 쉬게 해주면 우리는 본성 자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없는 행복은 노력해서 만들어야 돼요. 누가 안 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면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나는 형편이 안 돼. 내가 좋아하는 일은 있지만 지금 도저히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 번째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골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행복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불씨에 불을 붙여준다라는 거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전문가도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해라. 행복이라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원하는 데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시도를 해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몰입이 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